서론 은퇴, 꿈꿨던 그 순간이 이렇게 허망할 수가. 65세. 평생을 학생들과 함께 웃고 울며 교단에서 보낸 교사 김영희 선생님. 그녀는 은퇴를 꿈꾸며 연금 200만 원이 통장에 찍힐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제 좀 편히 살 수 있겠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런데 막상 통장을 열어보니 2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만 덜렁 입금된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잘못 본 건가? 김 선생님은 믿을 수 없었죠. 연금이 깎인 이유를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서류 뒤적이고 그러다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연금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니었어요. 세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은퇴 후 생활비의 압박까지. 이건 김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엔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죠. 은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단어잖아요. 하지만 막상 그 문턱을 넘어보면 기대했던 황금빛 미래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로 가득한 현실이 펼쳐질 때가 많아요. 연금이 적게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은퇴 후 삶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맞닥뜨리는 재정적, 심리적 부담은 더 큰 충격을 주죠. 이 글은 단순히 연금이 왜 적게 나오는지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아요.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김 선생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본론 연금 200만 원이 120만 원으로 쪼그라든 이유와 은퇴 준비의 현실. 1. 연금 왜 생각보다 적게 나올까? 먼저 연금이 왜 2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으로 줄어드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이건 단순히 돈이 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연금은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을 거치면서 실제 입금액이 확 줄어들어요. 대표적인 게 세금과 건강보험료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되니까 소득세를 내야 해요. 연금이 200만 원이라면 소득세율에 따라 1020만 원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붙으면 또 몇만 원이 더 나가죠. 국민건강보험료, 은퇴 후에도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 해요. 연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200만 원 연금 받는 분들은 대략 1015만 원이 여기서 빠져나가요. 기타 공제 항목 국민연금은 다른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과 합산해서 공제되기도 해요. 또 연금 수령 전에 대출을 갚고 있다면 그 원리금도 여기서 차감되죠. 이렇게 공제 항목들이 쌓이다 보면 200만 원이 12만 150만 원으로 훅 줄어드는 거예요. 김영희 선생님도 처음엔 이 공제 내역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대요. 내가 평생 낸 돈인데 왜 이렇게 떼가는 게 많아? 라면서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연금이 적게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은퇴 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게 더 큰 문제죠. 2. 은퇴 후 생활비 생각보다 훨씬 크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침에 출근 안 하니까 교통비도 안 들고 점심값도 안 나가고. 근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은퇴 후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요. 의료비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죠. 정기검진, 치과치료, 관절염 약값 이게 다 만만치 않아요. 건강보험 덕에 좀 나아졌지만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부담이에요. 여가비 직장 다닐 땐 바빠서 못했던 취미생활, 여행, 모임 같은 걸 은퇴 후 시작하는 분들 많죠. 근데 이게 돈이 꽤 들어요. 골프 한번 치러 가면 몇십만 원이 훌쩍 나가고 친구들과 밥 한 끼 먹어도 몇만 원은 기본이죠. 가족 관련 지출, 손주들 용돈 주고 자식들 결혼이나 출산 돕다 보면 돈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나가요. 김 선생님도 손주들 학원비 보태주다 보니 통장이 텅텅 비었다고 하소연했어요. 통계로 보면 한국의 60대 이상 가구는 월 평균 25만 300만 원의 생활비를 쓰는 걸로 나와요. 근데 연금이 120만 원이라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이걸 메우려면 저축을 까거나 아예 추가 수입원을 찾아야 해요. 근데 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3. 사례를 통해 본 은퇴 준비의 중요성.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현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이 사례들은 제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거예요. 이름은 물론 가명이고 구체적인 디테일은 살짝 바꿨지만 핵심은 그대로 담았어요. 사례 1. 62세 공무원 박철수 씨 연금만 믿었다가 큰 코 다쳤어요. 박철수 씨는 30년 넘게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꼬박꼬박 냈어요. 퇴직할 때쯤 연금으로 월 250만 원은 나올 거라고 기대했죠.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 170만 원. 세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퇴직 전 빌린 대출 상환액이 빠지면서 훅 줄어든 거예요. 그래도 170만 원이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생활비였어요. 박 씨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면서 여유로운 삶을 꿈꿨죠. 근데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거예요. 병원비, 손주들 용돈, 그리고 골프 모임 비용까지 연금으론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결국 저축을 까먹기 시작했고 2년 만에 1억 원 넘게 모아둔 퇴직금이 반토막 났어요. 박 씨가 깨달은 건 은퇴 전에 생활비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지 않은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연금만 믿었지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쓸 줄 몰랐어. 결국 박 씨는 65세에 동네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는 게 쉽진 않지만 생활비를 메우려면 어쩔 수 없었죠. 박 씨가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연금만 믿지 마. 은퇴 전에 저축도 하고 생활비 계획도 철저히 세워. 사례 2. 58세 자영업자 이순자 씨 연금은커녕 빚만 남았어요. 이순자 씨는 20년 넘게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국민연금은 중간중간 사정이 어려워서 못 낸 적도 많았고 결국 은퇴할 때쯤 연금으로 나오는 건 월 80만 원 남짓? 이걸로 어떻게 살아? 라면서 한숨만 쉬었죠. 식당을 정리하면서 받은 퇴직금 비슷한 돈 5천만 원은 딸 결혼 자금으로 다 썼고 남은 건 은행 대출 3천만 원뿐. 이 씨는 연금이 적게 나오는 걸 알았지만 은퇴 후에도 뭔가 일을 계속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근데 50대 후반에 식당 일을 다시 하려니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결국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 시작했는데 하루 4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 70만 원. 연금 80만 원을 합쳐도 월 150만 원이 안 돼요. 생활비는 2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매달 적자를 메우느라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죠. 이 씨의 가장 큰 후회는 젊을 때 연금을 꾸준히 내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연금 내는 돈이 아까웠는데 지금 보니 그게 내 노후를 지켜줄 돈이었어. 이 씨는 지금이라도 딸에게 꼭 연금을 내라고 잔소리한다나요. 그녀의 이야기는 연금의 중요성도 보여주지만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을 거란 막연한 낙관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해줘요. 사례 3. 60세 회사원 최민호 씨 준비 덕에 여유로운 은퇴. 최민호 씨는 대기업에서 25년 일한 샐러리맨이었어요. 연금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월 180만 원이 나왔죠. 세금과 보험료 떼고 나니 130만 원 정도. 근데 최 씨는 박철수 씨나 이순자 씨와 달리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비결이 뭘까요? 최 씨는 40대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했어요. 매달 50만 원은 개인연금에 30만 원은 적립식 펀드에 넣었죠. 퇴직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은퇴 후 10년 동안 쓸 비상금으로 따로 모아뒀어요. 또 은퇴 전 5년 동안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했어요. 외식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면서 월 200만 원으로 생활하는 법을 익혔죠. 덕분에 은퇴 후 연금 130만 원에 저축에서 나오는 이자 50만 원을 더해 18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최 씨는 또 은퇴 후 취미로 작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주로 등산이나 캠핑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데 조회수는 많지 않아도 광고 수익으로 월 2,030만 원이 들어오죠. 돈보다는 취미로 하는 거라 재밌어. 은퇴 후에도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중요하더라. 최 씨의 이야기는 철저한 준비와 은퇴 후 삶의 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4. 은퇴 준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 것들. 이제 사례도 봤으니 구체적으로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해 볼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이걸 해보세요. 연금, 꼬박꼬박 내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특히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거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영업자라면 이미 가입이라도 해서 꾸준히 내는 게 좋아요. 저축과 투자, 병행하세요. 연금만으론 부족해요. 적립식 펀드, ETF, 채권 같은 투자 상품을 조금씩 공부해서 시작해보세요. 월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10년 뒤엔 큰 돈이 돼요. 생활비 계획 세우세요. 은퇴 전 5년 동안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월 300만 원 쓰던 사람은 250만 원, 200만 원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은퇴 후 일자리 고민해보세요. 체력이 허락한다면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생각해보세요. 프리랜서, 컨설팅, 취미를 살린 부업 뭐든 좋아요. 최민호 씨처럼 유튜브 같은 것도 괜찮죠. 마음의 준비도 중요해요. 은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공허함이 올 수 있어요. 취미, 봉사활동, 새로운 배움 같은 걸 통해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5. 은퇴 후 삶, 이렇게 살아보자. 은퇴 후 삶은 돈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돈이 많아도 할 일이 없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면 외로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은퇴 후엔 돈만큼이나 삶의 질을 챙기는 게 중요해요. 취미를 가져보세요. 그림, 등산, 악기 연주 뭐든 좋아요. 취미는 돈을 많이 안 들여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추천이에요.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동호회, 종교 모임, 봉사활동 같은 걸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은퇴 후 고립감은 생각보다 큰 문제예요. 건강 챙기세요.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죠. 꾸준히 걷고 스트레칭하고 정기검진 받으세요. 건강이 재산이에요. 결론 은퇴 준비가 곧 행복이다. 김영애 선생님, 박철수 씨, 이순자 씨, 최민호 씨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미래일지도 몰라요. 연금 200만 원을 꿈꿨지만 120만 원만 남는 현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퇴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느냐,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달라져요. 지금 30대, 40대라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연금 내고 저축하고 생활비 계획 세우는 걸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50대, 60대라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월 10만 원이라도 더 모으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은퇴 후 할 일을 고민해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한 발짝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